제 뒤에 있는 자동차 얼마나 크게 받쳤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승용차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될까요? 어떤 사고였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제한 속도 아까 보셨나요? 아까 있었는데. 잠시 후 좌회전. 어이구, 저 덤프 트럭이. 아이쿠. 어허. 자, 이번 사고. 덤프 트럭에 저렇게 사고 당했으니. 아이고, 그래도 소리가 들리네요. 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시험하면 저러다가 진짜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한속도가 70km입니다. 보세요. 오른쪽에 70이죠?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들은 대체로 제한속도가 시속 70 내지 80인 곳이 많습니다. 이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는 60인 곳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자, 70도로에서 불박차 속도가 빨라 보이진 않죠? 예, 시속 한 70 근처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 직좌 하시면 돼 있죠? 직좌. 이러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직좌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면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됐네요. 여기에서, 2차로는 직진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가,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1차로로 바로 바꾸나요? 아니면 앞에 차들이 없어서 스무스하게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한 거, 이거 크게 비난할 건 아니죠. 다른 차들에 방해되지 않았으니까 좌회전 금지도 없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요때 황색 신호로 바뀌네요. 상대는 빨간불인데 저 멀리 있어요. 멀리서 그대로 돌진해갖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들어간 신호 위반했고 불박차는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들어갔어요.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에서는 60대 40 주장합니다. 둘 다 신호 위반이다. 트럭은 빨간불 위반이고 그리고 불박차는 황색불 위반이다. 그래서 보험사 60대 40. 경찰은 불박차도 신호 위반이라고 그런답니다. 60대 40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꼬투리 잡을 게 뭐가 있을까요? 쭉 가다가 여기 왜 직진차를 좌회전했느냐? 좌회전 금지 없고 다른 차들은 방해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불박차가 쭉 들어가서 좌회전 들어갈 때 저 차는 어디 있나요? 횡단보도에서도 한 30m 뒤에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차가 요 트럭인데서 여기까지 정지선, 횡단보도, 정선까지 얼마나 될까요? 정선까지 한 20여 미터 돼 보이는데요. 20여 미터. 이거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그냥 생짜배기로 들어왔고요. 트럭이 그러면 예측해서 다음 신호 자기 신호라서 예측한 거냐? 그게 아니라 다음도 계속해서 빨간불이랍니다. 트럭은. 불박차가 황색불 바뀌었을 때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한 6, 70km 가다가 이때 바뀌었는데요. 멈출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바뀌었는데 몇 메타 되겠습니까? 경찰이 쟀대요. 12m랍니다. 12m. 여기서 급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시속 60일 때 한 35m까지, 35m. 70이면은 한 40m 이상, 2m 가죠? 그럼 여기서 가면은 여기쯤에 멈추게 됩니다. 여기쯤에. 끝에 가서. 이럴 때 멈출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황색 신호들은 급제동 하나요, 안 하나요? 급제동은 진짜 위험할 때 하는 겁니다. 황색 신호 들어왔다고 급제동 하나요? 아니죠. 신호 바뀔 때 부드럽게 브레이크 잡아서 멈추는 거죠. 이때 급제동 뒤에서 오는 차랑 부딪히죠. 제가 일본에 며칠 다녀왔는데요. 전세버스 운전하는, 관광버스죠. 관광버스 운전하는 기사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자, 황색불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황색불에 멈춘다. 근데
당신 시속 50km 달릴 때 10m 앞에서 황색불 켜지면 어떻게 하느냐? 간다. 그럼 당신 일본은 시속 50도로가 많아요. 제한속도 50도로. 우리보다 제한속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옆에 길이 있고 민가가 있고 그러면은 시속 30. 좀 이제 마을과 마을 사이는 한 시속 40. 그러니까 이 시속 한 50이 우리로 치면 시속 60이 일본은 한 시속 50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고주 킬로미터 시속 50으로 갈 때 당신은 20m에서 황색불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 20m 또는 그 이상이면 자기는 쓴대요. 20m보다 짧다고 생각하면 자기 간대.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브레이크 잡으면 손님들이 앞으로 팍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속 50으로 갈 때 멈출 수 있는 거리가 20m 조금 넘거든요. 20에서 한 25 될까요? 황색불에 멈추려고 마음 먹으면은 20m 정도면 멈추지만은 만약에 당시 10m 가도 다시 어떻게 쓰냐 이거야. 어떻게 쓰냐. 거기서 쓰려고 그러면 팍 밟으면 뒤에 손님들 전부 다 앞으로 팍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손님들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20m 가면 자기는 20m 안쪽이면은 쓰고 20m보다 20m 이상이라 생각하면 자기는 20m 이상이면 쓰고 20m 안쪽이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m예요. 12m. 시속 70이에요. 시속 70, 60이 60내 70이라 칩시다.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추려고 급제동 하더라도 여기 가서 멈추는데요. 여기 교차로 좌회전하면서 여기쯤 가서 멈추겠죠. 위험하게 멈추겠죠. 멈추는 것도 위험하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급브레이크 밟는지 갑자기 어떤 차가 신호위반에 달려든다든가 누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갑자기 그런 아주 돌발적인 상황에서 급제동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급제동 안 한답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기서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갔는데 이거 신호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신호위반이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보여드린 내용 중에 정지선까지 9m, 덤프트럭이 가다가 9m에서 신호 바뀌었어요. 그때 멈출 수 있느냐? 시속 35로 갔는데도 9m 못 멈춘다는 거죠. 시속 30으로 갔을 때도 12~3m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들어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했어요. 그때 검찰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게 몇 회냐면요. 그게 몇 회가 찾아보죠.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요. 딜레마존을 찾아보겠습니다. 딜레마존.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좀 이렇게 자료실을 만들어 달라는데 은근히 한문철 TV에 검색어를 제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목 밑에 가로 있잖아요. 여기요. 덤프트럭 이거 보시죠. 569회. 이 569회요. 569회 덤프트럭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9m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달려오다 사고 난 거예요. 이거 검찰에서 자동차 잘못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한번 보실까요? 사고가 났을, 자, 요 사고입니다. 이 사고요. 여기서 9m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좀 더 가서. 네. 신호를 바뀌고, 이때. 시속 35로 가고 있던 덤프트럭이 9m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꿨을 때 도저히 멈출 수 없다. 생차박이 오토바이 신호위반. 오토바이 100% 잘못했다. 검찰에서 무혐의했습니다. 잘못이 없다라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이 사고요. 갑니다. 시속 70도로에 과속한 거 아니에요? 네,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었어요. 경찰이 측정한 게 12m랍니다. 그런데 저 생짜배기 저 트럭과의 사고. 이 사고를 60대 40이다? 경찰이 불박차 운전자를 신호위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추죠. 그러고도 못 멈추죠. 그러고도 멈출 수 없는데 왜 그걸 신호 위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을 때 그때 멈춰야죠. 그리고요, 사고 났을 당시도, 사고 났을 때도 아마 아직 계속 황색 신호였을 겁니다. 저 차가 저렇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자, 아이고, 금방 지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도 황색 신호가 보통 3초 주어지죠? 그러면 보이죠? 이때 들어왔어요. 18초 끝무렵에. 18초 끝무렵에 들어와서 20초, 21초, 이때쯤 빨간불 들어옵니다. 3초라면. 4초라면 더 길어지겠죠? 저 차가 안 없으면 나는 황색불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저 덤프트럭이 저렇게 무차별하게 나를 들이받았는데 이걸 왜 60대 40이라고 합니까? 이게 왜 신호위반입니까? 신호위반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검사분들도 좀 이 신경 쓰셔야 돼요. 도로교통공단이나 또는 이 사설감정인, 그러니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들이 정지거리가, 자, 시속 몇 킬로미터일 때 정지거리가 몇 미터다. 저때 급제동했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불가항력이다. 이런 분석사가 붙으면 검사들이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사람도 크게 다친 게 아니고 그냥 뭐 가벼운 사고, 그런 경우에는 1m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는데도 신호위반이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에, 교통사고 조사관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70-80%가 신호위반 처리합니다. 그렇게 올라오면은 그대로 신호위반 처리해요. 판사들도 그냥 도장 찍어요. 보지도 않고. 약식 기소. 구약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약식 기소라는 건 뭐냐면은 구공판은 법정에 나가서 딱 판사 앞에 서서 재판받는 걸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구약식. 약식 기소는 기록으로, 서류로 보는, 경찰에서 약식 기소 그걸 아예 만들어서 보내요. 그럼 검사는 거기다가 벌금 액수만 쓰고 거기다 서명 날인만 합니다. 제대로 기록도 잘 안 볼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기록 별로 쑥 넘겼습니다. 제가 검사할 때도요, 그게 한꺼번에 몇십 건씩 와요. 한 달에 검사한테 한 400건 배당되는데, 구속사건, 구공판 돼야 될 사건 하루에 한 2건 정도 오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구속사건이 2건씩 왔고, 구공판에 될 게 그래도 한 100건 오겠네요. 전부 다 합쳐서 한, 구공판에 될 거 하루에 한 5건 정도 될까요? 나머지 하루에 한 10건 가까이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50건씩 옵니다. 그거 그냥 넘기면서 그냥 대충 보고 벌금 액수 쓰고 사인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럼 판사도 그냥 도장만 찍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보면서 이건 검사가 너무 많이 봐준 것 같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통상해부. 이건 재판 받아야지 넘기거나, 또는 누가 진정선에서 재판에 이건 억울하다라고 하면 판사가 그거 보고서 재판에 넘기고. 그러니까 가벼운 사고는 1m 앞에서 황색 신호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전부 다 그냥 신호위반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유죄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신호위반입니까? 지금 시속 70km 달리다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사람, 멈출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때 여기서 나 여기 정선에 멈출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멈춥니까? 슈퍼맨이 아닌데. 슈퍼맨도 못 멈추죠. 자동차 아무리 제동력 좋은 것도 못 멈춥니다. 신호 바뀔 때 급제동하는 거 아닙니다. 돌발적인 상황일 때 급제동하죠. 왜 황색불 켜질 때 이때 급제동해도 멈추지 못하는데 왜 이걸 신호위반 처리합니까?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 2,500-600분 중에서 한 500분 정도는, 500-600분 정도는 나도 못 멈춰. 이걸 누가 멈춰? 이거 신호위반 아니야라고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거기다가 수사 보고서를 쓰죠. 그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몇 킬로였다. 그거 제한 속도 몇 킬로다. 그리고 정지선까지 거리가 몇 미터다. 아무리 빨리 멈추더라도 반응 시간 약 1초 정도 반응하고, 그리고 정지거리. 그러니까 반응해서 1초 동안에 차가 가죠. 1초 동안에 한 20m 가까이 가죠. 19.43m 가든가요? 그럼 벌써 1초 동안 브레이크 밟기 전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쯤 가요. 근데 브레이크 좀 여기까지 가서 쓰게 되죠.
그 도저히 못 멈추고 설령 이때 급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사고를 피하려고 그냥 앞으로 갔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요?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는데 이걸 어떻게 신호 위반을 처리합니까? 대한민국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 중에 2,500명 중에 2,000분께 진짜 제가 부탁이 아니라 뭐 고하다 뭐 그러죠. 예, 이 대한민국 조사분들께 고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데 왜 멈추라 그럽니까?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멈춰라.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 멈춰야 될 장소에 멈춰라. 그러나 너무 짧아가 거리가 너무 짧아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노조구란 말이 제외란 뜻이에요. 제외한다. 즉 가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멈출 수 있어요. 급제동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 황색 신호 너무 짧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대편의 신호 위반 안 하면 사고 안 납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 됩니다. 신호 위반 아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황색 신호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내 진행 신호, 직진 신호, 좌회전 신호 들어오더라도 중간에 바뀔지 모르니까 가다가 교차로 앞에 한 20m, 30m 앞에 가서 브레이크 한번 잡어. 브레이크 잡았는데 아직까지 계속 내 신호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신호네 가는데 5m 앞에서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잡았다가 아니네 다시 엑셀 밟아서 가는데 5m 앞에서 결국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리에서 황색 신호들을 통과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그것은 객관적인 거리입니다. 주관적으로 40m인데 내가 더 밟으면 갈 수 있지.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과속한 경우 말고요. 정상적인 속도로 가다가 멈춰야 할 곳에 내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는 통과를 해야죠. 도저히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딜레마존 중에서 슈퍼 딜레마존 멈출 수 없는데 왜 본인도 못 멈추면서 왜 운전자에게 멈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멈춰. 근데 왜 신호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에 그래 돼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그것은 멈출 수 있는데도 멈추지 않을 때를 신호 위반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발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고 그래야죠. 딜레마존 언제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생짜배기 신호 위반에 100% 잘못이고 불박차는 신호 위반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호 위반 아닙니다.